넓고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귀. 하지만 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데요. 소리를 잘 듣는 것은 사회생활에서의 자신감으로 바로 연결되는 만큼 중요합니다. 청각학 박사죠. 박성일 우송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청각학 박사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네네. 사실 생소한 학문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떤 학문인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 청각학이라는 이 학문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작했다기보다는 미국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미 네. 역사는 100년 정도가 넘었습니다. 아, 네. 예, 미국의 이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퇴역한 군인들이 있었는데 이제 전쟁 이후에 이제 귀가 안 들리게 됐던 거죠. 네. 그때 이제 이비인후과와 언어 치료, 그 당시에 치료 그런 두 기관이 이분들을 위해서 이 난청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발전하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네. 들어온 지가. 15년이면 아직 상당히 짧은 네, 기간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국내에는 몇 분 정도 그 박사학위까지 하신 분이? 국외 박사까지 네. 포함해서 대략 한 20분 정도 됐고요. 영남 네. 지역에는 사실 저밖에 없습니다. 아, 정말 네. 적으시네요. 근데 생소한 학문에 이렇게 네. 도전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가나안 보청기라는 곳을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신데 독일에 한번 그 보청기에서 한번 같이 가보자. 예. 예, 그렇게 해서 제가 거기를 갔었어요. 사실 그 전에는 보청기라는 부분이 노인들도 많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하기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없는 네. 어떤 산업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굉장히 큰 규모가 굉장히 네. 크고요. 거기서 이제 이 보청기를 통해서 난청인들에게 이제 이게 잘 들리게끔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전문가가 있던데 그분들이 보니까 청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매료가 됐고 앞으로 미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괜찮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사실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흔히 우리가 이제 눈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는 네.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네. 사실 귀에 대한 중요성은 그렇죠. 등한시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헬렌 켈러 선생님 아시죠? 네. 예. 보이지 않으면 사물로부터 멀어지지만 네. 들리지 않으면 사람으로부터 멀어진다. 이제 보이지 않는 것도 굉장히 갑갑하고 그렇지만, 들리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이제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울증도 생기게 네. 되고 또 치매까지도 네. 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는 세상이 다 서로 인간들이 서로 공유하면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고 있는데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사는 삶의 어떤 질 자체가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예. 현대인의 귀 질환 좀 어떤 상황인지. 사실은 뭐 이어폰을 통해서 듣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들으셔도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조용한 곳에서만 사실 저희가 듣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주로 듣는 장소가 어떻습니까? 좀 시끄러운 네. 곳에서 듣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조용한 곳에서는 한 중간 정도, 대략 한 60데시벨 정도에서 들으면 됩니다. 근데 시끄러운 데 가면은 잘 들으려고 하면, 시원하게 들으려고 하면은, 더 크게. 그렇죠. 네. 80데시벨, 90데시벨 정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 되면은 귀에 계속 무리가 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면은 귀의 세포들이 손상이 됩니다. 예. 근데 눈이 나쁘면 사실 안경이나 렌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네. 그 청력이 떨어져도 이제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게 보청기인데, 네. 어떤 방법으로 좀 골라야 되고 고를 때 주의해야 네. 할 점이 어떤 게 있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먼저 방문을 하셔서 네. 치료를 해서 혹은 약물이나 수술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치료가 될 수 있는지 어떤 난청이 생겨도 이과적인 치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상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경우는 네. 이제 그때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제 보청기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기준은 한 3-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검사 자체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귀 검사를 네. 보청기 출력을 어느 정도를 줘야 될지를 정확하게 할 수가 네네. 있습니다. 만약에 너무 크게 했다가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귀를 더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보청기를 조절하는 부분인데 네. 어떤 분들은 큰 소리를 듣는 데 있어서 충분히 억셉트를 하는 부분인데 어떤 분들은 그 똑같은 데시벨인데 굉장히 불편해하고 네.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하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청각 재활이라는 서비스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쉽게 생각하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주파수 영역이 있습니다. 20에서 2만 네네. 허르츠. 예, 혹시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네. 예, 그 주파수 대역이 있는데 보청기는 125에서 8000Hz 들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말하면은 굉장히 좁아졌죠. 영역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보청기를 처음에 들으면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아, 네. 소리 자체가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8,000Hz 안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청각 재활을 계속 꾸준히 잘 하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이제 좀 자연스럽게 소리가 들리게 되고, 변별이 안 되는 부분들도 좀 들리게 되는 거죠. 그 노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제 보청기에 대한 수요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거든요. 네. 좀 노령 인구 증가에 따른 맞춤형 사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보청기라는 어떤 이제 사업 아이템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좀 급부상을 좀 하고 있는 네네.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제 청각 장애인이 될 경우에는, 보청기 지원금이 있거든요. 네. 최대 131만 원까지 네네.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이제 보청기를 구입할 때, 좀 이제 난청인들이 조금은, 부담이 좀 더 적어지긴 했는데, 근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제 현재 좀 저희 이제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그냥 사업자 등록증만 내면 누구나 그냥 보청기 센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왕 만약에 이쪽 부분에서 좀 관심 있으시고 하시려고 하면은 전문 학교에 오셔서 제대로 배우시고 대학원도 있으시니까요. 네네. 그래서 청사라는 어떤 직종을 통해서 만약에 하신다면은 굉장히 좋은 어떤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귀 관리법이라고 할까요? 좀 방법 좀 가르쳐 주시죠. 네,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크게 들으시더라도 한 20% 정도는 좀 부족할 정도. 네. 네, 그 정도 수준에서 좀 들으시고, 한 20-30분 정도 들으셨다, 큰 소리로. 그러면 귀를 조금 쉬어주는 부분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귀가 간지럽다고 주로 이제 면봉으로 많이 네. 간질죠.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지는 자정작용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일부러 이렇게 팔 경우에는, 면봉 같은 경우로 좀 바깥 부분만 네네. 살짝 파시고 너무 막힌 것 같은 이비인후과를 통해서 안에 제대로 파주시면은 귀를 아주 건강하게 잘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바쁜 와중에 자리해 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